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에 용산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민생의 백해무익이다라고 졸속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과 함께 청와대 용산 이전을 비롯해서 정치권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방금 들어온 그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SC 회의가 열렸어요. 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혹시 국가 안보에 어떤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거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일단은 좀 재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나 봐요. 지금 인수위 공식 입장은 안 나온 거죠? 네, 뭐 방금 전에 박수현 그랬으니까요. 청와대 수석이 그 발표를 예상하지 하셨기 못하신 거 때문에요.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좀 뭐 유감일 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또 이전하겠다는 것은 뭐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이고 또 이것이 물론 뭐 현 정부와의 협조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예상 외로 그렇게 우려감을 이제 표시를 한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예비비 상정이 또 국무회의에 뭐 상정이 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그 결국 정권 교체기에 어떠한 그런 뭐 힘겨루기나 뭐 아니면은 또 알력 뭐 이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감을 이제 전달을 받고 나서 또 당선인이나 또 뭐 인수위에서 분석을 하시겠죠. 뭐 하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또 당선인 측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그것은 소통하는 정부, 또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또 검토해서 국민들께 어제 설득하는 또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청와대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 할 것은 결국은 뭐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워낙 뭐 이번 대선 워낙 치열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이 당선인도 그랬고 또 대통령도 그랬고 이제 협조 정치, 협력 정치 그리고 또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일단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충돌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역대 이제 정부의 이제 신구 권력이 이제 교체될 당시에 보면은 상호 이제 협력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좀 다른 사안인 것 같아요.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NSC 회의만 해도 국가안보회의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위기관리 아니겠습니까?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대외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건데 그러면 청와대가 국방부에 있는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 그랬을 경우에 공백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 그 당사자들인 국방부라든가 지금 청와대 경호처라든가 합참이라든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난 대선이 3월 9일 날 끝나고 3월 10일 날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광화문 시설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토한 게 한 5일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러면 한 5일 만에 지금 용산 이전을 결정했는데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를 관리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상식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 의원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이 용산 검토를 오래전부터 했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하고 같이 검토를 했고 광화문은 어제 발표 내용에 보면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으나 경호의 어려움, 국민의 불편이 커서 용산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안보 공백 우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도 윤수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검토를 했죠. 그 뭐 집무실 이전 이제 TF도 다 맡고 있는 뭐 윤한홍 의원님과 그리고 김용현 그 전 합참 이제 차장이신가요? 작전부였어요. 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청와대라는 그런 건물이 주고 있는 뭐 이러한 그 이제 대통령 당선인 그 표현에 의하면 이제 이것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예. 지금 그래서 탈권위를 하겠다 지금 뭐 이러한 일성을 그 내비쳤고, 네. 그리고 또한 뭐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한 참모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언론과의 소통을 또 강화한다는 면에서도 청와대가 구조적으로 폐쇄적 공간성 때문에 이제 어렵다. 뭐 이러한 이제 강력한 이제 심정을 가지고 적당한 이제 그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용산이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용산이 뭐 처음부터 갑자기 그렇게 그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일 만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1월 27일에 정치 개혁 이제 공약을 발표하시는 그 단계에서도 광화문을 물론 일성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또 용산이 그 중에 어떤 그런 대체지로 그렇게 물색이 됐던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 용산으로 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안보죠. 이렇게 안전 문제, 국가 안전을 제대로 챙겨야 된다. 그 아시겠지만 그 국방부 그 벙커에는 지하 벙커에는 C4원 그 국가 지휘 통신망 그러니까 거의 뭐 청와대 벙커에 있는 그런 시설과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의 이러한 그 통신망이 지금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방부로 또 옮긴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국가 안전의 공백을 오히려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인수위와 또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또한 그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와대가 우려하는 뭐 이러한 결국은 이 국가 안전에 어떠한 그런 구멍이 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뭐 앞으로 또 취임까지 한 50여일 정도 이제 그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더욱 더 이제 국가 안전상에 이러한 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서로 좀 협력하는 좀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 이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때 말씀하세요. 역사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의 상징이면서 국민의 이제 뜻을 받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전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전에 이제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부분에서 신행정수도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 자체가 수도 이전이고 관습법범에 어긋난다 해서 그것이 안 됐는데 그만큼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역사성, 상징성이 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경우를 역사를 좀 살펴보면 조선시대에서 한양천도라고 했을 경우에 개성에서 한양천도를 했을 경우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성계가 그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 당시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 무왕론하고 한양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촌으로 가느냐 한양론으로 가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한양으로 갔다가 다시 1398년에 1차 왕자이 나가고 나서 다시 개성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다시 집권한 이후에 1405년도에 한양으로 다시 재천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의 어떤 민감도, 체감도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수기와 공론회장을 만들고 하나의 정책이라고 했을 경우 청와대를 옮긴다고 할 때 그것이 수성이 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이거 청와대 여기 옮기겠다 그냥 선언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에게 녹아내리는 정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일단 그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광화문이나 제2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공감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요. 민주당도 역시 이전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금 시기적으로 그리고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옮겨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왜 뭐냐면
아니 청와대 이제 그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 우리는 이런 삶이 변하게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에 이전한다고 하면 아 광화문 시대가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네. 언제 지금 용산 얘기를 했습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다시 청사진을 내세우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내서 예. 나는 몇 년도에 이렇게 하고 예산 규모는 이렇게 되고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국민에게 받아들이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네. 과정이 전혀 없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오히려 압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주혜 의원님.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청와대에 바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긴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뭐 예. 이야기도 일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정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짐을 풀으면 뭐 거기에서 또 지금 나오는 그러한 뭐 또 안보의 공백,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뭐 시기의 차이지. 그러면 좀 이따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의 안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밟아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지금 네. 청와대 재고 요청인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어제 그 발표에서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 국방부 상황실은 그 청와대 상황실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지휘 체계나 전산 체계상의 공백이나 운영상의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그 이전하는 국방부도 역시 또 합참의 상황실이 있죠. 또 여기에도 또한 그런 그 상황 시스템이 또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도 대통령, 국방부, 합참 이렇게 같이 그 근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휘 체계 간의 어떤 공백이 오히려 예.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군 통수권자와 또한 지휘부가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결정에 오히려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늦게 들어가느냐, 뭐 빨리 들어가느냐 사실 그런 차원의 어떠한 그런 문제 해결이 시기에 따라서 좀 없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 예. 언급을 좀 해야 예. 될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세계의 국제 정치 질서가 이제 바뀌면서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9.11 테러예요. 9.11 테러 이전과 이후가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테러도 전쟁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뭐였냐면 그 군 지휘부가 한 곳에 있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악관과 펜타곤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지휘부를 한 곳에 모았을 경우에 오히려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안보론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추세와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또 잘못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제 주의봉도 잡고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를 지금 민주당이죠. 지금은 여당이지만 곧 야당이 되겠죠.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청와대도 재고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거 없습니까? 아까 네, 이제 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조감도를 미리 제작해서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상을 조금 치울 수 없는가? 이 단상을 좀 치워보지, 뜯어가지고. 요거는 20년 전에 지어졌고 요거는 한 10년 정도 새로운 건물입니다. 바깥으로 해서 미군의 기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전 기지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 불행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뭐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고 차 드시죠 뭐. 요새 뭐 코로나가 뭐 하루에 50만, 60만씩.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 한번 무슨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차 좀 드시고. 예. 새로 나온 코로나가 또 들어오는 거. 네. 그거 아마 선거운동 기간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몇 번 PCR을 하긴 했는데 목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 이게 하도 저 유재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문되지. 어색하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 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이나 용산으로 바꿔보겠다는 게 지금 당선인의 의지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 청와대가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최종 입장을 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 집무실을 이전을 추진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2019년에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때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죠? 요거는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네네.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이제 5월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광화문 시대를 그렇죠. 열어서 이제 국민과 소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2019년도에 이제 2018년 19년도를 지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제 이전에 대한 계획들을 검토했겠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호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합참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NSC 얘기도 듣고 또 관련 부처인 외교부라든가 다 얘기를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렴을 해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안과 안보의 문제가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경호의 문제.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마땅한 거냐?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광화문 시대는 열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국민에게 그 당시 이제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로 이제 안주하게 된 거고 거주하게 된 거고 그 정책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던 것이죠. 예. 근데 지금은 저는 그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좀 알려야 되는 건데 뭘 알린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늘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대통령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권한 집중이 있더라는 거예요. 권한 집중이 뭐냐면 이제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장차관이라든가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결선제를 통해서 오히려 비례성에 대한 원칙을 반영해서 통치 운영을 만들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제를 통해서 권력 분산을 하고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권력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것을 막자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 고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 소통이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국정 운영을 국민과 더불어서 언론인에게 더 브리핑을 하고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공간의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소통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간에 대한 이동, 청와대 이전하는 과정을 보면 소통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뭐냐면 불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이 단순히 네.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실천하는 의지다. 그리고 국민이 이 결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바로 그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당선인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제도 직접 또 조감도를 네. 또 그 기자들 앞에서 또 보이고 설명하시고 또 한 30분 정도 지금 질의응답을 가졌고 사실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언론과 소통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걸 보는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 제가 선거 운동 당시 이제 현장 대변인으로서 계속 당선인을 이제 후보 시절에 보아온 예.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통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 시절에 공약 발표를 할 때 직접 저렇게 설명하신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제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그런 그 정말 탈권위 그리고 소통에 대한 그런 굉장히 신념이 강하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예. 국민들에게 충분히 또 설명을 하고 또한 국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청와대와도 또 조율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좀 뭐 더 거쳤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5월 10일 이제 그 취임 때까지 좀 그것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네, 그 네. 이전을 집무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는 시기가 좀 짧았던 것은 그것은 뭐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예. 뭐 앞으로도 네. 집무실장 옮기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국민들 어제 이제 그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신 것 외에도 추가적인 계속적인 그런 설득은 국민들 앞에서 해나가야 되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 또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또한 그 회동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자리에서 또한 이러한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 뭐 그리고 또 좀 협조가 이루어지는 좀 이러한 결론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도 우리 국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발표 내용으로는 496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1조 원 넘게 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합참에 이제 있었던 김병주 의원이 이제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합참에서 일을 했어요. 너무 구조를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예. 국방부가 이전하는데 비용, 그 다음에 청와대가 또 이제 들어가는 비용,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셨을 거예요. 부사령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합참이 또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국회 들어와서 처음에 국방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제가 국방부에 가서 직접 해봤는데. 예. 국방부 주변에 건물이 몇 개가 돼요. 보안상 아마 이제 발표를 못했을 건데 예.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네. 그러면 단순하게 의자만 들고 갑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시스템도 들어가고 요즘에 이제 첨단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비용만 건물만 세우는데 합천만 건물은 몇천억 들고 또 국방부 들어가는데도 얼마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이사 비용인 이런 뭐 그 자재만 옮기는 비용만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순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지난 2019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이전 검토할 때도 이런 비용 같은 것도 혹시 검토를 해봤습니까? 글쎄 그때는 아마 이제 안보와 보안의 문제가 가장 경호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컸기 때문에 예. 그때 비용까지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야당에서는요 1조 원 넘게 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국민들이 그것은 좀 헷갈립니다. 받아들이기 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비비 지금 상정대리 예비비 자체가 실제로 지출이 지금 예정돼 있는 돈인데 이제 그게 496억. 전문가들 말로는 예, 그냥 500억 이사 정도.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에 이전을 하면 거기에 있는 국방부에 있는 또 근무자들이 또 다른 곳으로 합참으로 가야 네. 되고 그런 이동 연세 비용을 다 합친다면은 뭐 더 많이 들지 않겠냐 이렇게 뭐 보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어떠한 그런 그 추측에 의한 너무 부풀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좀 주장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어떤 그런 뭐 구체적인 어떤 이전지가 어딘지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어디로 가길래 이 돈이 다 필요한지
이런 것이 없는 거거든요. 대충 아니, 예를 하신 들면 것이라. 전 의원님.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는 496억 원이 예비비로 필요하다 지금 그런 것이고요. 저 하나 예만 그 이후에 잠시만 제 이제 말씀 좀 발언 중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현재는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뭐 합참이 뭐 조금 더 이전을 하는 뭐 이런 방안도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결국 이제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그 이제 그 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이제 어떤 그런 시설은 돼 있는 거고 뭐 필요한 경우 이제 건물을 짓는 뭐 이런 것에 최대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 그 김은혜 대변인의 말로는 그것이 뭐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그건 최대치거든요. 그것도 이제 추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가 너무 이제 많은 것이고 그 저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굉장히 아껴서 정말 그 어떤 그런 낭비하지 않고 쓰겠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국가의 안보 공백 또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광화문 청사보다는 이제 외교부 청사가 그 국방부 청사가 훨씬 더 이전 비용이나 아니면 안보 공백이 덜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취지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당선인께서 사실 민관합동위원회의 그 시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청사 안에 두겠다고. 네,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의 구조로는 이게 비서실 그 동을 어떻게 민관이라는 것은 결국 민간인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어떤 그런 그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정책을 또 상의하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또 그 청와대 구조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한 그 폐쇄성 때문에 접근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나온 그 조감도를 보더라도 한 뭐 4층에서 10층 사이에 그런 민관 합동 그 위원회 회의실이나 그런 또한 사무실을 좀 많이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청와대를 나와서 그 외부의 그 용산 집무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선인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었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조감도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이제 국가보안시설이라 저 조감도에는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그 국방부 청사 주변에 건물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 건물 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청사 안에 국방부 건물들이 청사 더 있다는 주변에 거죠? 더 있습니다.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사이버 사령부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그 국방부 관련 기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그것을 다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전 비용 추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않죠. 하나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어제 그 합참의장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태령에 거기에 공간 부지가 없어요. 이미 이제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사 비용의 초기 투입 비용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전했을 경우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하고 건물을 할 것 이런 것까지 다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인수위가 정말 국가 정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발표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지금 산불 피해 현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경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벌어지듯이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보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런 국가 우선순위 지금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의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반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제 국가안보와 코로나 위기 극복은 따로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뭐 이제 코로나 그 관련해서는 이제 그 또 인수위에 그 코로나 대책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또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뭐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그런 그 코로나 민생과 관련한 정책을 또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가 또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한 그 정말 이 대통령이 어디서 일을 하느냐, 이러한 그 장소를 또한 이전을 하고 이런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취임까지의 일정을 네. 고려해서 일단은 좀 국민들께 그렇게 또한 계획을 또한 말씀드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어제 이제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던 것이고요. 네. 당연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또한 저희가 국민의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생이기 때문에 또 민생에 대해서도 또한 국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시거나 답답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정책을 마련해서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늘 NSC 회의가 열렸고요.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인수위에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